Menyecske, menyecske, megmondám ez este. Ne menj ki cserélj. 국내 최초 별자리 예보 방송. 아, 깜짝이야. 믿거나 말거나지만 듣다 보면 묘하게 들어맞는 방송.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우격다진 별자리 방송 천문농단 섹시 보이스. 오늘도 네 번째 땜빵 설륜입니다. 이 정도면 이제 땜빵이 아니고 들어 앉으셔야 돼요. 어떻게든 들어 앉으셔가지고 지분을 요구하시거나. 아 그래서 되는 건가요? 네, 뭐 하여튼 뭐 어떻게든 되겠죠 뭐. 그렇죠. 오늘도 또 로드님도 함께 해주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로드입니다. 네, 그 지난번에 못다한 이야기 같은 그런 뭔가 이 뭐랄까요, 이렇게 화장실 갔다가 똥금 중간에 자른 그런 느낌? 그래요? 네. 아니셨어요? 아니 죄송합니다. 제가 변비가 있는 건 아닌데 변비에는 카카오 닙스가 좋아요. 카카오 뭐야? 카카오 닙스. 네. 저희가 저번에 쌍둥이 자리 네. 얘기했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쌍둥이 자리가 어떤 사람인지 얼마나 매력적인 사람인지 어떤 별자리인지. 네, 어떤 별자리인지 좀 배워봤어요. 오늘은 배워봤어요. 그러니까 뭐 교육 방송 같고. 저희가 쌍둥이 그러네요. 자리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공부를 하는 건가요? 설민석 씨 성대모사를 해야 되나? 설민석 씨 해보세요. 쌍둥이 자리에 대해서 오!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영화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저도 성대모사 하는 줄 아는 하나 있는데 아 그런가요? 뭔데요? 사우정. 아무튼 지난주 이제 쌍둥이 자리에 대해서 한참 얘기를 하다 우리 또 그 사부님 로드님께서 그러니까 트럼프나 뭐 지금 어쨌든 사실상 제일 핫한 쌍둥이 자리죠. 그죠? 트럼프가. 그렇기 때문에 그의 어떤 이런저런 만행 만행?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그래서 한 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지금 대한민국의 별자리 차트는 그럼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저희가 겁도 없이 한번 이렇게 토크로 풀어보려고 다시 한번 이렇게 모셨습니다. 근데 대한민국 별자리 차트라는 게 뭐 어떤 건지 조금 딱 감이 안 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로드님이 살짝 설명을 좀. 이제 우리나라가 생일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네. 그 개인처럼 생일이 있는데 네. 그거는 1948년 8월 15일 아침 10시 서울 기준이에요. 이런 거 어떻게 외워요? 이건 외워야죠. 국경일이잖아요. 그래요? 정부 수립일인데. 네, 정부 수립일인데 당신이 잘못되신 거예요 다 지금. 아시는 거예요? 이거 네. 편집할까? 어떻게?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저 괜찮아요. 그래서 그거를 생일로 보고 한국 차트를 봐요. 보고 잠깐 여기서 말씀드리자면 어스트롤러지는 사람만 되는 게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황소자리 딸의 황소자리 날에 지갑을 사거나 이런 모든 그러니까 태양의 에너지를 받는 지구상의 모든 물건 생명체는 다 해당됩니다. 그렇죠. 12가지 에너지로 이렇게 구분해서 에너지들을 보는 거고 거기에 사람도 끼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과거 이제 점성술이라고 불리는 고전 점성술 때는 개인은 안 봤죠. 국가를 보거나 농사를 보거나 천체를 보면서 항해를 하거나 우리 팀에 나가서 싸우는 장군이 수명이 어떻게 될 건지 그런 걸 봤어요. 개개인은 절대 안 봤어요. 지금 이제 좋아져 가지고 우리를 각자 보게 된 거고 이게 정석이에요. 그래서 알려진 바로는 미국은 별자리로 나라 일을 좀 본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네. 오래됐어요 미국은. 예, 가장 확실한 건 레이건 대통령은 백악관에 있었어요. 어스트랄라저가. 그래서 뭐 상대국에 전쟁을 치를 때도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공격을 들어갈까 이런 거 다 정하고 이렇게 하죠. 우리나라는 그런 게 아직 없겠지만 예, 그래서 우리나라 차트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시점에 에너지 돌아가는 것도 있고 그렇죠. 그 차트는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는? 이제 뭐 저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에 있는데요. 이 카메라 이렇게 보이시나? 예, 안 보이겠지만 아무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은 천체가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어떤 천여자리일 거예요. 이 데이터를 다 프로그래밍을 해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을 만든 거예요. 그날의 생일이란다. 어떤 시간을 입력을 하면 짠 하고 뜨는 거죠. 별자리 차트를 읽을 수 있게끔.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사람도 포함되고 당연히 국가도 포함되고 만약에 윤희 씨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어떤 핸드백을 구입했다. 핸드백 차트를 넣을 수도 있어요. 아 진짜요? 그럼 물건도 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 살 필요는 없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가 있죠. 이제 제가 카메라를 하나 샀었는데 이 카메라는 어떻게 된 게 자꾸 누가 빌려가요. 빌려가면 항상 어딜 가냐면 해외로 가요. 그래서 이 카메라가 내가 사수자리 날 샀나 보다. 차트는 모르겠지만 자꾸 해외로 나가니까. 물건도 나와 그런 관계가 맺어지는 일례로 제가 타고 다니는 지금 그 기아의 어떤 차량을 풍붕이 우리 집 풍붕이를 제가 아주 노골적으로 쌍둥이 자리딸 사자 자리날에 샀어요. 차를 구입했어요. 제 이름이 제이로예요. 제머나이 리오를 따서 그 차의 이름은 제이로예요. 그래서 이제 차에 이렇게 탑승할 때 제이로야 오늘도 수고해다오. 에너지로 풀면 이런 거죠. 막 여기저기 재밌게 놀러 다니고 이 차를 타고 어딘가를 가면 즐거운 일이 막 생길 수 있다. 재밌는 데 다니고. 네, 재밌는 데 다니고 항상 크리에이티브한 영감이 떠오르고 물론 이제 이건 제 개인적인 해석이지만 지금 충분히 만족스럽고 그 차 타고 다니면서 즐거운 일이 실제로도 많이 있었어요. 네. 뭐 예를 들면 물건도 뭐 송곳 그러면 양자리, 샹들리에 그러면 천칭자리, 뭐 연탄재 그러면 물고기 자리 이렇게 합니다. 너무 신기하다. 물건으로 별자리를 왜냐하면 이미지가 있는 거지, 이미지. 물고기 자리는 서민적인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죠. 자 이제 돌아가서 대한민국의 이제 수립일부터 지금의 이제 차트를 보게 되면은 제가 지난번에 방송 때도 이제 생일로만 알 수 있는 나의 에너지를 알 수 있는 그런 팁을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네. 예를 들면은 내가 그러니까 별자리는 이런 거잖아요. 내가 한 가을에 한 10월 달쯤 그때쯤 태어난 사람은 정갈자리잖아요. 그럼 그 가을의 에너지를 내가 본질적으로 갖고 있다라는 거거든. 그죠. 근데 그것을 하루로 환산하면 해가 지는 저녁 노을이 막 이렇게 질 때란 말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보통 그 시간대에 굉장히 즐겁게 막 롤러랄라 하는 게 아니라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냈나 이런 그 하루를 좀 이렇게 해가 떨어질 때쯤에 저녁엔 또 뭘 먹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에너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본인한테 정갈자리들은. 근데 정갈자리인데 내가 만약에 해가 뜨는 시각에 태어났어. 그러면 문사에는 양자리의 에너지일 가능성이 커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이 가능한데 대한민국이 48년 기준으로 봤을 때 사자 자리로 출생을 한 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이제 환산을 하면 그 다음 별자리인 처녀 자리로 또 30년을 살고 그 다음 별자리인 천칭 자리로 30년을 살아서 지금 현재는 정갈 자리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의미가 어떻게 되냐면 자 설명해 주시죠.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개인도 자기가 어느 별자리에 태어나면 태양이 1도를 그러니까 눈금 하나를 지나가는데 1년이에요. 이 지금 아까 동그라미 보여드렸는데 그래서 이게 착각 하면은 30년 후에는 다른 별자리로 옮겨가요. 그 별자리를 평생 살지만 자기의 에너지가 이제 그렇게 바뀌죠. 그래서 오래 살면 4개 정도 별자리를 이제 경험하고 죽게 돼요. 우리나라는 지금 약 70년 정도 됐는데 그래서 지금 정갈자리에 들어왔어요. 최근에 들어왔어요. 한 그 0도 3분쯤 되니까 몇 달 안 됐어요. 몇 달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이제 개인을 차트를 보다 보면은 그 사람이 태양이 30년에 한 번 바뀌는 거니까 별자리가 바뀌면 1, 2년 정도는 조금 그 별자리 특유의 에너지의 네거티브를 경험해요. 그래서 걱정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정갈자리 들어오는데 정갈자리는 매우 독한 에너지거든요. 그리고 이게 정갈 자리의 에너지는 변환되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전쟁이 나나?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이거를 잘 해결하고 나면 정갈자리는 파워풀한 별자리이기 때문에 이제 한국이 어디 가서도
이렇게 쩔쩔매는 나라가 되지는 않겠구나. 이런 기대가 있었죠. 이게 이제 좀 우리 그 윤희님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자면 저 이해했어요. 이해했어요? 제가 설명해 볼까요? 진짜요? 네. 그러니까 오. 이거잖아요. 저는 천칭자리고 음. 천칭자리가 가지고 있는 저희 어떤 성향, 네. 그다음에 뭐 밸런스, 네네네. 균형 뭐 네. 이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이렇게 저도 시간이 지나면 약간 천칭자리의 성격을 띠고 있지만 또 다른 어떤 별자리에 또 그 기운을 맞이하게 되는 날이 오잖아요. 옳지.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어. 정갈자리로 들어왔어요. 맞아요. 그래서 정갈자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성향의 에너지를 아, 가지고 이거 있기 때문에 맛있는 거 사주고 싶다. 그런 기운을 뿜어낸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가 한반도가. 그래서 이것을 제가 이야기하려고 했던 게 뭐였냐면 윤희 씨가 9월 24일생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 방송 출연했을 때 이야기했을 때 네. 20대 후반쯤에 성격이 확 바뀌었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지금 우리나라가 딱 그 시점이라는 이야기를 그러니까 하고 이제 싶었던 믿기 힘드시겠지만 듣는 분들은 저희들은 몇 년 전부터 예측한 시점이 있어요. 네. 근데 그 어느 특정 시점이 이제 몇 군데가 있는데 그중 한 시점은 어떤 식으로 이제 차트가 파악이 되냐면은 뭐 그 키워드가 해외가 나오고 그다음에 민주주의가 나오고 혁명이 나오고 근데 그 나오는 키워드가 굉장히 좋은 각도로 나왔기 때문에 이 시점에 전 세계가 놀랄 정도의 민주주의적 급변, 대발전 이런 게 있다는 건데 이 시점에 뭔 일이 있을까? 이게 뭐지? 라고 생각했는데 통일. 아니 잠깐만. 너무 빨리 그거 갔어. 말고 그거 말고. 통일되는 거 아니야?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지. 저는 우리나라가 이제 민주주의를 많이 외치는 나라니까 그런 경사스러운 일이 벌어지겠구나라고 몇 년 전부터 예측했는데 최순실 씨가 발각난 날이에요. 그로부터 지금까지 숨가쁘게 달려왔죠. 그래서 그거가 돌이킬 수 없는 에너지고 전 세계가 막 배웠죠. 우리 촛불광장에 대해서 새로운 민주주의라고 막 지금 공부하고 있다고 그러고 논문을 쓴다고 그러고 왜냐면은 그러잖아요. 완전히 평화적인 이런 에너지였기 때문에 유혈 사태가 발생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또 말씀드리지만 어느 정도의 의도가 있었을 수도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지만 이 별자리로 봤을 때 JTBC라는 방송국에서 그 태블릿에 대한 그 기사가 나왔을 때가 10월 26일 정갈자리 날이 달이 시작되고 나서 그 묘하게도 그 전 대통령의 그 사망과 똑같은 그 시점에서 이 사건이 터지면서 쭉쭉쭉쭉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지를 사실 이제 우리 로드님하고 저는 별자리로 다 지켜보고 있었죠. 오.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그리고 이제 태양이 지금 뭐 정갈자리로 들어왔다. 앞으로 30년은 정갈이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그 프로그레스 차트에는 달도 있어요. 네. 달을 더 중점적으로 보는데 달은 이거 이제 차트 한 바퀴 도는데 29년 정도 걸려요. 근데 최근에 금성하고 붙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차트에 원래 있던 금성의 위치와 29년에마다 도는 달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금성은 그건 한 달 가요. 아름다움이나 뭐 어떤 조화로움 아주 좋은 거죠. 금성은 길성인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충격 받았잖아요. 최근에 막 진짜 그 뒤집듯이 계속 그렇죠. 하루에 네. 몇 번씩 트럼프 대통령이 뒤집고 막 이래서 막 다들 걱정하는데 저는 걱정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금성과 붙어 있는 달이기 때문에 이게 나쁘게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얘기에 이제 말미에는 제가 이제 앞으로를 예측을 드릴게요. 어머. 매우 위험한 일이지만 이게 몇 년 전부터 기다려온 일이 정확하게 그 시점에 다 일어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논란들이 있을까봐 제가 대본에 항상 맨 앞에 쓰잖아요. 믿거나 말거나지만 난 근데 마음에 안 듣다 들어. 보면 묘하게 들어가면서 들어가는. 굉장히 치밀하지 않습니까? 제 정갈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뉴스를 접하면서 뭐 화가 나기도 하고 놀라기도 하고 네네. 하는데 이제 두 분은 그걸 보면서 다 알고 계신 거잖아. 정갈자리 뭐 그렇죠. 기운. 아니, 물론 저희도 뭐. 불안하죠. 불안은 하는데 차트를 보고 이게 나쁘게 갈 리가 없는데 이렇게는 생각하죠. 그리고 내 주변에서 이제 한탄하고 술 먹는 친구들한테 안심해 이 정도 얘기는 해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대한민국의 에너지가 아까 말씀드렸던 문사인이라 하는 것은 그 무의식을 뜻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대한민국이
사자 자리로 출생을 했지만 정갈 자리로 진입을 했고, 그러니까 선사인 원래 태양별 자리는 정갈 자리로 진입을 했고, 문사인 내면 무의식이 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어떤 차트는 개자리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개자리는 또 어떤 패밀리십이죠. 패밀리십. 아, 네. 그러니까 그리고 어떤 연정이라는 그런 키워드도 있고. 근데 이제 이 개자리의 이 문사인 에너지가 달의 에너지가 한 6개월 정도 후면 10번째 하우스로 진입을 해요. 그러면 이제 10번째 하우스의 테마는 뭐냐면 커리어, 명예, 권력 뭐 이런 어떤 테마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거기가 이제 염소 자리의 하우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예측을 하기엔 우리나라가 아마 이제 올해 연말 정도 되면 뭐 중간에 또 이제 뭐 선거도 있고 네. 이런 형국이 또 어떻게 될지는 사실은 잘 모르지만 키워드 상으로는 이제 뭔가 또 핫한 이벤트가 터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을 이제 조심스럽게 해보는 거예요. 맞나요? 네. 왜냐면 개인적 그거를 그렇게 이쪽이 물어보면 더 내가 뭐가 신뢰가 돼요? 그 내가 야바위 같잖아요. 여기 뭐가 저 좀 더 살려주세요. 확인해야 편하게 될것 같아요. 뉴페이스를 좋아하시는지. 잠깐 광고 좀 듣고 옵시다. 회차를 거듭할수록 날로 구독자가 늘어가는 국내 최초 별자리 예보 방송 천문농단. 그 인기를 실감하듯 이번 주에는 단기 협찬이 들어왔네요. 바로 설악산 활성화 기원 제14회 설악국제 트레킹 대회 홍보 협찬입니다. 2018년 6월 9일 토요일 그리고 다음 날인 10일 일요일까지 장소는 속초시 설악산 일원, 주 행사장 위치는 B지구 주차장이고요. 참가비는 만원, 학생들과 장애인은 무료입니다. 등록 참가자분들께는 프록스팩스에서 제공하는 기념 티셔츠를 드립니다. 참가 신청 및 자세한 문의는 www.sswalking.kr www.sswalking.kr 지역번호 033-636-9585 010-5366-7149 체육진흥회 설악권 지부 사무국으로 연락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천문농단 콘텐츠를 선관으로 헤아려주신 소중한 협찬사입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혁수뮤직, 개성 만점의 잇 아이템이 한가득, 내 집처럼 편안한 안경점 연희 안경가게, 최적의 산도 0.8도시에서 자신있게 선보이는 맛있는 김치 0.8김치, 합리적인 커피 생활 제한 1kg 커피, 정직한 사람들이 만드는 정직한 책 한빛비제에서 저희 천문농단을 후원해 주시고 계십니다. 아울러 청취자분들의 크고 작은 소중한 후원금은 고퀄리티의 천문농단을 제작하는 데 쓰여집니다. 후원 계좌는 우리은행 1002-358-269895 별자리 관련 질문이나 사연을 보내주실 메일은 astropark1026gmail.com입니다. 네, 저와는 다른 아름다운 목소리의 광고 듣고 왔습니다. 좀 전에 자메카님께서 네. 좀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아요. 지금 약간 실어증 증세가 오는 것 같긴 한데 제가 말씀드릴 게 있는데 네. 별자리, 그러니까 이 어스트롤러지라는 장르에 가장 최적화돼서 잘 맞는 별자리가 두 개가 있어요. 그게 정갈자리랑 물병자리예요. 공교롭게 둘이 그런데 저희 가르쳐 주신 분들도 그런 별자리로 돼 계시고 정갈자리는 딥하게 파고들어서 연구하는 타입이고 물병자리는 약간 퍼뜨리는 타입이에요. 그리고 좀 새로운 거 여태까지 잘 몰랐던 걸 팔려고 하는 타입이고 그래서 조금 달라요. 결론은 똑같이 나지만 과정이 그래요. 장르가 다른 거죠. 장르가 예를 들면 우리가 둘 다 요리사야. 근데 똑같은 요리를 하는 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식과 뭐 파스타 뭐 그렇죠. 이런 뭐 그럴 느낌인 수도 거예요? 있죠. 그렇죠. 뭐 비유를 그렇게 해요. 한식하고 양식이라고 해야지. 한식하고 파스타는 뭐예요? 파스타 먹고 싶다. 이거 얼렁뚱땅 좀 넘어가는구만. 저 근데 궁금한 것도 생겼어요. 네. 그러면 우리 그 역대 대통령들의 그 별자리는 예, 있죠.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양자리,
박정희 대통령이 전갈자리,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이 염소자리, 그리고 그 뒤로 사수자리 대통령이 여러 명 있었어요. 김영삼 대통령이 있었고, 이명박 대통령이 있었고, 다 노태우 대통령. 까지. 예. 그리고 처녀자리, 노무현 대통령, 또 김대중 대통령이 염소자리. 이렇게 되는데 중요한 건 우리 화토공수 했어요, 그 전에? 화토공수에 관한 이야기는 아직 안 했죠. 그러니까 어쨌든 4가지 원소가 있는데 그 중에 바람의 별자리가 없었어요, 대통령이 한 번도. 공기띠라고 저희 방송에서는 얘기했었는데 네. 동일한 거예요. 바람과 근데 공기 별자리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몇 년 전부터 소통 그런 얘기 했죠. 공기 별자리 대통령이 외국으로 치면 케네디나 링컨이나 루즈벨트 대통령이에요. 소통이 잘 되고 그리고 나라가 좀 많이 이렇게 민주화되고 그러는 건데 우리는 없었어요. 근데 이제 드디어 나타난 바람 대통령이 2명 있었어요. 둘 다 물병자리인데 박근혜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아, 두 분 그러니까 다 굉장히 물병자예요? 의아하죠. 되게 다른 거 같아요. 어떻게 갔지라고 다른 하시잖아요. 네. 하지만 보세요. 박근혜 대통령의 그 늘상 그 재임 기간 동안 키워드가 뭐였어요? 불통이었죠. 그러니까 소통과 같은 키워드인 거예요. 왜 이게 안 되지?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또 그걸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이고 그런 차이가 있죠. 처음 나타난 바람 대통령이에요. 우리나라는. 공기 에어라고 얘기하는 게 낫겠어요. 네. 근데 어쨌든 이제 극명하게 에어 사인, 그러니까 에어 별자리에 장단점을 유감없이 역사적으로 체험하게 된 거죠. 네. 저희가. 네. 그리고 뭐 지금 이제 외교 관계에 있어서 이 주로 문 대통령께서 지금 파트너들한테 외교 파트너들한테 공을 자꾸 넘기잖아요. 그래서 뭐 칭찬이 자자하기도 하고 보통 물병 자리가 물고기 자리도 그렇지만 물병 자리가 그런 무슨 벼슬이나 뭐 1등을 하거나 뭐 상을 받거나 관심이 없어요. 원래. 좋아하지 않아요. 지금 이게 뭐 목소리가 막 들어가는데 저희가 방청객 한 분을 좀 초대했거든요. 네, 좀 마음껏 웃으셔도 됩니다. 네. 웃기면 네, 웃는 건 괜찮은데 그래도 중요한 얘기할 때는 좀 이렇게 조용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뭐 노벨상이라든가 뭐 이런 공은 다 가지시고 우리한테는 평화만 다오 이렇게 지금 하시는 거죠.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근데 제가 최근에 이제 우리 그 문통님의 어떤 행보에서 되게 재미있었던 건 뭐냐면 방탄소년단이라는 방탄소년단. 가수 아이돌. 그렇죠. 네. 지금 전 세계에서 짱 먹고 있어요. 지금 방탄소년단이요? 네, 그 어떤 1위. 1위를 빌보드 찍었죠. 차트. 그것도 한국말로 하는 노래로.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직접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공을 치하는 어떤 글이라고 해야 되나 뭐 어떻게 표현할지 좀 모르겠는데 그 이제 칭찬을 한 거죠. 아주 그 대외적으로 대놓고. 근데 여기서 정말 주목해야 될 점이 뭐냐면 보통은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빅뱅 잘했어요, 뭐 누구 잘했어요, 뭐 이럴 수는 있는데 그 팬클럽까지 거론한 거예요. 문 대통령. 아, 그래. 그 팬클럽 이름이 저도 정확하게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미인가 그래요. 팬클럽의 아미. 저기 김밥 좀 제발. 김밥 좀 제발 좀 팔이 제가 지지난주부터 말씀드렸는데 저 우습게 보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산다고 진짜 그 아미라는 그 팬클럽들한테도 굉장히 고마움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전 세계에 분포되어 있는 K-팝이라는 어떤 그런 장르에 방탄소년단의 팬들까지 흡성 대법을 쓰신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강력한 쉴드를 지금 문통님이 장착하신 거란 말이에요. 물론 이제 이분은 이제 물병자리의 성향으로 봤을 땐 그들이 이제 또 계속 뭐 대통령을 해주세요 내지는 뭐 이런 걸 하시겠지만 분명히 공을 돌리면서 뒤로 빠지시거나 이럴 텐데 어쨌든 소위 말하는 그 까방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까방권. 까이는 까이는 거, 방지권을 방지권. 모르나. 가까이 오세요. 제가 아까 그래요? 그랬다고 또. 멀어지고 싶다. 날 무시하는 여자는 아니에요. 당신 처음이었어.
아까 이제 동대문이요? 그 태양 이야기 정갈자리 들어간 얘기 했잖아요. 네, 네. 제가 이렇게 보니까 11년쯤 후에 이 태양이 두 번째 하우스로 들어가요. 진입이 돼요. 그렇죠. 그럼 또 거기에 이제 또 한참 동안 한 20몇 년 동안 거기에 있을 건데 두 번째 하우스의 키워드는 돈이에요. 아, 그래서 재력이에요. 황소자리 하우스이기 때문에 지금 독일이 통일되고 이제 몇십 년 됐는데 그렇게 많이 되진 않았어요. 근데 지금 독일이 거의 유럽의 이제 중심 국가가 됐죠.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11년 후로 제가 예측을 하고 앞으로 지금 20년 후요? 11년 후. 아, 11년 후? 네. 제발 귓밥 좀 좀 아까 이제 방탄소년단 얘기 좀 했는데 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어쨌든 그 교류하고 뭐 이렇게 뭐 기차 타고 무슨 러시아도 가고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뭐 물류도 교류되고 하다 보면은 한 10년쯤 후면은 아마 잘 되면 정말로 그렇게 1+1이 한 10쯤 되는 그렇죠. 그런 거 될 텐데 중요한 거는 방탄소년단 1위 했다는 것도요 보통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합치면 8,500만 정도 한민족이 같은 언어를 쓰는. 근데 방탄소년단이나 슈퍼주니어 때문에 이 한국어 언어권이 더 커져 있어요 지금. 맞아요. K-pop. 엄청나게 더. 커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경사스러운 상황으로 정치가 가고 있는데 방탄소년단 빌보드 차트 1위도 같은 에너지예요. 예, 제가 어렸을 때는요 빌보드 차트 1위 같은 건 상상조차 못했어요. 그렇지. 지금 분들은 이게 뭐 자연스러울지 몰라도 뭐 어떤 가수가 빌보드 차트 비슷한 무슨 차트에 진입만 해도 막 뉴스에 나왔던 진입 같은 것도 네. 꿈만 못 꿨어요. 네. 예전에 싸이도 그렇죠. 싸이도 같은 싸이, 에너지. 싸이도 같은 네. 예, 아, 싸이 같은 경우는요. 그 몇 억 뷰지 유튜브에서 뭐 10억? 10억. 그러니까 10억 명의 70억 명인데 지구인 70억 명 중에 10억 명이 같이 지신 밟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땅을 그냥 막.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70억 명이 전부 유튜브를 하겠냐고. 못 사는 나라들도 있잖아요. 네. 좀 이렇게 경제적으로 낙후된. 만약에 그런 기준으로 보면 뭐 전 세계인의 한 4명 중에 한 번은 한 예, 명꼴은 그거 다 말춤을 봤다는 춘 거란 그래서 말이에요. 다 강남 스타일 외친 네, 거죠. 그렇죠. 네, 이런 뭐 뭐 어디선가 지진이 일어났을 수도 있죠. 동시에 뛰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뭔가 뭐 김연아라든지 몇몇의 우리나라의 이런 어떤 에너지들 이런 것들은 이게 정갈자리로 이렇게 쓱 오면서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 그 해가 이렇게 저녁 노을로 이렇게 떨어지는 것 같이 네. 슬슬슬 올라오고 있었던 거죠. 전초전으로 뭐 굳이 얘기를 하자면 뭐 좀 너무 뒤 얘기긴 하지만 어쨌든 에너지 주파수 관련된 걸로 봤을 때 뭐 2002 월드컵도 월드컵부터죠. 충분히 이제 그런 에너지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네. 말이 안 되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그죠. 4강까지 올라가는 그런 근데 그거는 조금 그것도 있지 않았어요? 먹는 거예요. 약간 기대된다. 뭐 얘기할지 알 것 같은데 불안하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불안하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하다 보니까 조금 음. 이제 우리 편 더 들어주고 그건 홈 어드밴티지라는 건데 그건 어느 나라나 어느 나라나 있어요. 그건 다 이제 있는 거니까. 네. 근데 이제 어느 나라에든 다 있는데 그러면 어느 나라에 갔을 때 그 어느 나라들이 4강까지 갔느냐를 이제 봐야지. 그럼요. 그죠. 졌죠? 생각 안 했어요?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이 사람아. 굉장히 졌다고. 좋은 진행자요. 긴장이 풀려. 저는 계속 네네. 또 이제 여기 로드님 말씀 들으면서 왠지 나한테는 별로 여기도 좀 믿음이 없고 믿음이 없고 저쪽 아니. 저쪽 보고 진행을 하든가. 그게 아니 그리고 또 여기가 아까 트럼프면 다 잘려요. 그 조금 재밌었던 게 뭐냐면 네. 어떤 그러니까 아까 그 물병 자리가 네. 그러니까 뭐 같은 별자리인데도 서로 되게 상반되게 느껴지는 그렇죠. 이렇게 두 분이 계셨었잖아요. 두 분의 그러니까, 리더가 있었는데. 네, 그래서 근데 거기에 어떤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거를 같이 이렇게 가지고 있다는 게 좀 신기했어요. 그럼 뭐 어떤 별자리든 다 마찬가지. 이거 어떤 어떻게 별자리든? 사용하느냐고 음. 제 생각에 그 박 대통령님께서는 소통을 이게
어떤 소수화만 하셔가지고 좀 슬프죠 그 문제가. 그 소수와 너무 친밀하게 소통을 하신 게 사실은 그런 그 종류의 에너지를 전 국민하고 하셨어야지 그죠. 좋은 리더가 됐을 텐데 그거 이제 문통님한테 토스하신 것 같아요. 통일은 대박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아, 통일은 대박이라고 말씀도 하셨고 네. 우주의 에너지 같은 그런 주옥 같은 멘트들을 다 남기셨어요. 맞아요. 정말 좋은 멘트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너무 이렇게 희석되고 있죠. 안타깝습니다. 네. 어떻게 이렇게 좀 아름답게 좀 마무리를 하는 걸로. 네. 네. 끝났어요? 이 토크에 대해서 끝났다는 말씀이에요. 네. 그 저기 이제 그 우리나라가 사자자리죠. 네, 그렇죠. 네, 사자자리. 왜 사자자리 나라냐? 8월 15일이 생일이라서 그런 거예요. 네. 사자자리가 왕의 별자리잖아요. 언젠가 한번 왕 해봐야 되는데 이제부터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우리나라는 잘 노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이 사자자리 자체가 즐겁게 노는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이고 저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일본을 무시하는 나라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나라가. 뭐 일본만 무시하나요? 사실은 강대국들을 다 무시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는 지금 국민 개개 하나하나가 다 사자로 생각하시면 돼요. 네, 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가 사실 약간 좀 뭐랄까 어떤 그 월드컵 같은 이런 혹은 촛불 같은 이런 그 모든 주파수가 딱 이렇게 통일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불같이 이게 또 그죠. 응징력이 있지만 네. 그게 아닐 때는 서로 엄청 물고 뜯고 싸우는 거예요. 네. 예, 무서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자자리 나라기 때문에 어떤 뭐 외모지상주의라든지 금메달 아니면 인정 안 하는 뭐 이런 것들, 이런 뭐 오지랖 넓은 거 이런 것들이 다 국가적인 어떤 특징들이 사자자리 나라이기 때문에 통일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저는 되게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도를 보면 우리나라 되게 조그맣잖아요. 아니 독일하고 크기가 같아. 아 그래요? 도법상의 문제 때문에 작게 그래요? 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알게 된 것도 분명히 구군이 올라간 거예요. 그래도 저는 이제 그냥 이렇게 봤을 때 표현적으로 되게 작은 나라, 또 한반도에서 또 나눠져 있는 그 작은 나라에서 뭐 아까 그 아이돌 뭐 케이팝도 그렇고 뭐 어떤 뭐 김연아 씨 같은 경우도 그렇고 되게 우리나라를 이렇게 알릴 수 있고 되게 많이 한국말을 이렇게 가끔 외국인들이 이렇게 잘할 때 보면 되게 너무 자부심을 느껴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그 막 유현진, 박찬호, 뭐 김연아 나올 수 없는 사이즈긴 해요. 그러니까. 네, 구조상 그거는 거의 불가사에 가까운 거고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 이제 그런 케이팝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외국인들이 지금 우리나라로 오고 있잖아요. 절대로 그 사람들 다시 고국으로 못 돌아가요. 왜요? 여기처럼 재밌는 데가 없어요. 네. 왜냐면 우리 방청객 한 말씀 하셨어요. 노래방, 닭집, 편의점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맛있는 것도 진짜 많고. 심지어 막 24시간 동안 술집을 해요. 그죠. 이 나라는. 잠을 안 자요. 다 만화가도 아니면서. 되게 일찍 일어나시던데. 네, 그렇죠. 네. 아무튼 그런 우리나라의 차트를 좀 이렇게 두루두루 살펴봤습니다. 네. 어떻게 어떤 오늘 뭔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되게 많았지만은 일단 여기서 또 줄이고 요 어떤 그 에너지 자체를 제가 잘 끌고 가서 두 분을 다음에 또 모시지. 제가 그 빨대를 좀 날카로운 걸 준비해가지고 그냥 또 땜빵 한번, 이렇게 쿠폰을 찍어주세요. 네 이렇게 한번 또 팍팍 꽂으려고요. 네. 저는 불러만 주신다면. 반응이 또 이렇게 좋아지면 저희는 댓글 2개만 달려도 되게 폭발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2개 달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핫한 팟캐스트 유튜브로 지금 거듭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자주 오실 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내 최초 별자리 예보 방송 믿거나 말거나지만 듣다 보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묘하게 빼먹었잖아. 묘하게 피가 되고 네네. 살이 되는. 아직도 못 외우셨어요? 미안합니다. 갑자기 그렇게 치고 들어오실 줄은 몰랐어요. 어쨌든 그 사연 댓글 유튜브하고 팟빵에 자주 남겨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뭐 퀄리티 있는 사연들이 오시면이란다. 이렇게 극존칭을 해준다. 아무튼 오면
저희가 협찬 선물도 드립니다. 네. 오늘 0.8 김치와 1kg 커피. 드립백 세트. 네. 어쨌든 오늘 출연해주신 우리 사부님, 네. 로드님, 그 지금 저스툰에 별툰 연재하고 계십니다. 저 아까 그림 잠깐 봤는데 엄청 되게 귀엽죠. 귀여운 만화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내용도 알찬 만화이기 때문에 네. 들어가셔서 많이 결제도 좀 해주시고. 네. 네. 감사합니다. 그래야, 댓글 달면 저인 걸로. 예. 무료 아이디를 5개를 만드신 것 같다. 제가 들었거든요. 아, 진짜? 확인해 보려고 제가 조가자리이기 때문에 구겨 팝니다. 아무튼 이번 주도 너무 고마웠습니다. 네. 네, 그럼 안녕. 안녕. 방청객 있으니까 좋다. Kiti már szakasztó